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여성 친화적 도시는 그것을 실현하는데 청사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슈퍼 페미니스트 도시 계획가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해주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도시가 어떻게 사회를 젠더, 인종, 성적 지향과 관련하여 조직하는 특정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세워졌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설 수가 있다. 우리가 가진 도시 공간을 사용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여성 친화적 도시는 도시 세계에서 다르게 살기, 더 잘 살기, 더 공정하게 살기에 관한 현재 진행 중인 실험이다. 네, 2주의 안산 정혜실입니다. 단원 FM 88.7MHz로 진행되는 이 방송은 안산 도시를 말하다 시리즈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산 도시를 말하다에 관해서 여러 주제로 다녀가셨는데요. 오늘은 좀 도시와 여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음악 하나 듣고 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맣기만 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모래 가라앉은
네, 최유리의 숲 듣고 왔습니다. 앞서 인용한 글은 여자를 위하는 도시는 없다. 레슬리 칸의 그 책인데요. 한가한 씨가 옮겼습니다. 열린 책들에서 나왔고요. 이 책의 원제는 그 페미니스트 시티인데요. 사실 저희가 여성 친화 도시 안산이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과연 우리에게 여성 친화 도시였는지는 항상 모니터링 할 때마다 좀 반대로 나왔던 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안산은 그런 모토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여성 친화 도시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도시여야 하는 것인지 도시와 여성을 중심으로 모실 분이 계셔요. 아주 YWCA라고 하는 큰 단체에서 시정 감시도 많이 하셨고 또 관련해서 의회에 진출하셔서 또 여러 역할들도 하셨고 현재에는 또 여성들과 함께 뭐 재미난 일을 또 도모하셔가지고 진행도 하고 계시는데요.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정숙입니다. 예. 그래도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뭐 전 의원님이시지만 네. 여러 이력들을 또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또 네. 말씀해 주시죠. 네, 2026년 이제 1월이 벌써 다 가고 있는데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원 FM 여러 그 애청자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안산에서 34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안산에 살면서 참 여러 좋은 점이 많았는데 공원도 많고 또 시민운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어서 시민운동 특히 저는 여성 환경 운동을 하면서 우리 안산이 정말 여성 친화 도시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안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즐겁게 살고자 하는 나정숙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떻게 지냈냐면은 이제 제가 의원직으로 한 12년 동안 의정 생활을 했는데 의정 생활 끝나고 사실 우리 안산에 공원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제 공원의 산책이나 명상이나 이런 게 몸에 굉장히 건강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건강을 위한 명상, 맨발 걷기, 그리고 정말 좋은 분들을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또 우리 안산 지역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토론하면서 잘 지내고요. 그리고 의정 활동의 때는 가족들한테 따뜻한 된장국 한 끼 좀 같이 먹는 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가족들과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된장찌개. 네. 네. 사실 그 된장찌개를 참 많이 좋아합니다. 가족들이. 네. 그 차려져 있는 밥상.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뭐 활발하게 외부 활동하다 보면 가족들이 제일 먼저 이제 사실 뒤로 밀리죠. 순위에서. 그러다 보면은 밖에서 식사하는 날이 많다 보니 정작 내 가족들하고 같이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한데 또 엄마로서 때로는 또 아내로서 뭐 이렇게 차려주고 싶은데 들어가면 지쳐서 이제 뻗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은데 아무래도 의정 활동은 다른 어떤 활동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2년이요? 네. 그럼 한 번 이제 삼선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 삼선 12년이고 이제 한 4년 지났으니까 한 16년 정당 생활 한 20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바쁘셨겠죠. 네, 정말 바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힘 있는 에너지 있는 시절을 다 그냥 정당 네. 활동에 투여하셨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막 쫄라서 네. 예, 의정 활동 안 하시니 이거라도 해라 이러면서 네, 단원 진짜. FM 네, 방송을 진행자. 했죠. 예. 나정승의 생활 실험실입니다. 네. 아니 너무 본인이 방송하고 열심히 홍보하셔가지고 네. 한때 소문에 의하면 단원 FM은 나정숙 FM이다 이런 소문까지 돌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너무 홍보를 이제 나정숙 의원님만큼 안 했구만 이러면서 이제 맞습니다. 예, 반성을 많이 했는데 막 그때 우리 애청자분들이요. 좋아요 눌러주는 게 한 600, 700, 800 막 이러가면서 네.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보고는 방송을 제가 하는 줄 알고 방송을 제가 운영하는 줄 알고 네. 많은 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셨어요. 네, 덕분에 뭐 구독 좋아요 수가 늘었을 것으로 여기는데 근데 또 지금 쉬고 계시니까 사실 네. 아쉽습니다. 네, 인기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지금 중단된 거거든요. 네. 우리 단원 FM은 승승장구 네. 네, 많은 지역의 분들 특히 또 다문화 지역 또 장애우들 뭐 여러분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방송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더 좋은 네,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구독자가 아직 2,000 좀 넘어가지고 이제 10,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네. 네. 이제 하시면서 그래도 꽤 길게 하셨거든요. 네. 그 하는 동안 그래도 내가 이런 방송만큼은 꼭 기억에 남는다 하는 에피소드는 그래도 한두 가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뭐가 그럼요.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이제 매주 주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산에 정말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여러 활동가 그룹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가들이 같이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새로운 모습이 나오고요. 그분들의 진정성을 더 느끼는 방송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산 지역에 활동했던 20년 이상 활동하고 어떤 분들 보니까 30년 넘게 활동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거기에 뭐 여성 활동가들이 되게 많았는데 여성 활동가들이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보이지 않은 데서 이런 측면에서 정말 좋았던 추억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발달장애인 우리 그 학생들 한꿈새 회원들인가 우리 학생들 3명이 와서 같이 청년들인데요. 너무너무 그 의미를 두고 그다음에 끝나고도 저한테 계속 방송 언제 또 저희 출연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방송에 큰 의미가 이렇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인기 방송이었죠. 더군다나 뭐 나정숙 전 의원님의 어떤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단원 FM도 덕을 많이 봤다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예, 안산에서 사신 지 꽤 오래되셨죠. 네. 저도 뭐 네. 한 이제 뭐 거의 뭐 30년 넘으셨나요? 아니요, 네.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저는 2000년에 왔기 때문에 예. 이제 얼마나 되셨어요? 34년 넘었죠. 와. 이제 제가 고향이 서울인데 서울에서 30년을 살았다면 34년을 여기 안산에 산 거니까 고향보다 더 오래 살았죠. 서울 어디서 사셨어요? 서울의 종로구 숭인동, 뭐 신설동 거기 동대문이 가까운 곳인데요. 사대문 안에 사셨네요. 네, 사대문 안에서. 그래서 서울이 최고인 줄 알았다가 이제 안산이 최고인 곳으로 살고 있는데 진짜 안산은 살면 살수록 정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저는 요즘 핫플레이스로 뜬 망원동 출신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원래는 서교동에 살았는데 마포구에서만 살았네요. 서교동에서 이제 망원동 해가지고. 망원동에서 클 때는 사실 부유한 동네가 아니어서 예, 이제 서민들이 그야말로 살던 학고방도 있고 개천도 있고 막 한강 나가면 바로 한강이고 이랬는데 요즘 이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제 바뀌었고 개천이던 곳은 이제 도로가 됐고 땅값은 치솟아서 이제 엄청난 지금 개발붐으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땅값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세대 또 우리 뭐 요즘 신세대라 하죠. MZ세대. MZ세대라기보다는 그냥 젊은 층들이 모이는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서울은요 정말 제가 갈 때마다 건물들에 의해서 아주 그냥 위압감을 느끼는데 저게 최신인가. 사람은 조금 소외될 수가 있겠다. 근데 망원동이 그런 로스텔지어를 부르는 그 오래된 건물, 구옥 건물들에 또 아기자기 카페들이 들어서면서 또 망원시장이 또 이름을 날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살던
저 어릴 때 있는 망원동은 더 이상은 아닌 것이지만 여전히 또 동생들이 집을 갖고 있어서 예, 예. 동생들이 계시군요. 네, 저희 친정 엄마가 이제 아직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시니까. 지금은 인천으로 딸 집으로 예, 들어가셨지만 또 오랫동안 이제 망원동에 살아서 저희 아이들도 망원동을 들락거렸죠. 네.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 키울 때 네. 그 망원동에서 집에 오면 안산 아이씨부터 우와 너무 좋아 그래서 이게 다르더라고요. 아, 저한테는 망원동이 제가 자란 예, 청춘과 뭐 그렇죠. 고향이기도 한데 저희 아이들은 복잡하고 사람 많고 시끄럽고 그렇지. 근데 안산에 딱 들어오면 뭔가 정돈돼 있고 조용하고 아유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제 안산이 자기들에게 더 애착가는 도시인데 저는 이제 좀 주민 된 기분이 들어요. 야. 단원 FM 하면서 네. 지역을 곳곳에 얼마나 많이 다니셨겠어요. 들 다녔죠. 그래서. 나전 의원님에 비하면은 저는 덜 다녔죠. 네. 근데 덜 다녔지만 그렇게 다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구석구석을 보게 되면서 사람이 보이고 지역이 보이면서 좀 애착하는 마음이 다른데 아마 나전 의원님은 네. 더 하실 것 같아요. 뭐 네. 대부도까지 포괄하셨으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도 있어요. 사실 여성운동으로 또 활동을 시작하셨고 그러면서 또 시의회에 들어가셔서 활동하시면서 여성과 관련한 의제들을 많이 다루셨을 것 같고 네. 또 전체적으로 도시를 봤을 때 우리 안산이 과연 여성 친화 도시인가 그 여성 친화 도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도 네. 하셨을 것 같아서 사실 오랜 경력에 또 의정 경력과 함께 시민운동으로 다져오신 그 관점에서 안산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까 그 고민을 좀 함께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안산은 정말 다양한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온 그런 도시로서 이루어진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주의식이 참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안산에 오래 사는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안산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또 아이들이 자라고 이런 부분에 이게 약간 정착이 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정착하는 여성들이 이 안산에서 살면서 오래 나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살겠다 이런 의식이 과연 좀 있는가. 왜냐하면 뭔가 안산이 뭐가 부족한 것 같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성장하면서 조금 더 어떤 학교 진출에 있어서 여기는 좀 약하다 이러면서 많이 이사도 가고 또 문제는 이제 여성의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이 일하고 싶은데도 일자리 없어서 반월공단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단기적인 또 열악한 그런 근로 조건 때문에 이곳의 정착에 대한 부분이 항상 불안한 수준이고 그리고 세월호 이후에 우리 안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치명적으로 불안한 그런 것들이 많이 다가오는 것 같고 그래도 예전에는 동네별로 좀 나와서 얘기하고 아니면은 마을 사랑방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엄마들끼리 소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서 서로가 공유되고 얘기되고 함께 뭔가 만들어가고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게 요즘에는 첨단 산업이라고 하면서 더 그것들이 단절된 부분이라 다 개인화되고 각각의 자기 문제로 그냥 만들어지는 부분 때문에 여성들이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로서는 조금 더 지금 멀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의원이 된 이유는 사실은 여성의 어떤 연대의식에 여성 대표로서 여성 시민 후보로서의 좀 진출을 하자 그래서 의정지킴이 하면서 의원으로서 우리 여성단체 여러 활동가들하고 함께 몇 분이 같이 나가자 그랬는데 몇 분 많이 못 나가고 제가 나갔는데 그때만 해도 여성 시의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제 비례 한 명인가 두 명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여성 의원들 엄청 많이 진출하지만 이렇게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어떤 그런 대표성일까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근데 안산이 어떤 다른 도시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서울도 얘기하고 또 경기도의 여러 31개 시군 중에 그래도 여성의 어떤 사회 진출이나 일자리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또 진보됐나 했을 때 어떤 부분은 잘하지만 어떤 부분은 아직도 굉장히 미흡하고 아까 여성 노동 같은 경우에는 반월공단이 있지만 그런 것 부족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여성의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 목소리를 정책화하고 그 목소리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인식들이 좀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안산이 좀 더 여성 친화 도시가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공동체가 안산의 마을이면 마을, 뭐 지금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마을에 있는 여러 모임이나 이런 분들이 그 목소리를 같이 모아내는 어떤 그 절차 문제는 아직 조금 더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보다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그걸 받아 안는 제도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과 시의회와 그다음에 정치에 있어서의 여러 제도를 만드는 분들의 역할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치 분야에서 그래도 나름 적극적 조치로 인해서 이제 의원에서 성비 문제라든지 뭐 국회의원의 성비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좀 높은 상위직에서의 성비 문제를 계속 거론해 온 여성운동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보면 저렇게 자리에 전부 다 남성들만 막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여성들에게는 아직도 보조적 위치에 머무르게 하면서 뭐 장에는 거의 남성들 위주로 판이 좀 짜인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여전히 있어요. 근데 안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표성을 띠는 어떤 자리에서는 대부분 남성들이 장을 맡고 있지는 않는지 좀 그런 우려스러움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여성들에게 잘 주어지지 않는데 또 정권 탓을 좀 해야 되는데 지난 정권에서 공동체가 많이 무너져가지고 뭐 재정 지원까지도 그렇고 또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직영으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운신의 폭을 좀 작게 만드는 그런 어떤 악영향이 있었지 않나 이런 우려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이따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네. 그 변화의 어떤 한 축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전에 방송 진행하시면서 맨발 걷기 운동 하신다 그래서 그걸 왜 하나 이렇게 제가 저 걷는데 자신 없잖아요. 네. 아시잖아요.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왜 굳이 또 맨발로 걷나 그러면서 말했는데 그때도 막 이게 얼마나 건강에 좋고 네. 막 이렇게 설파하셨는데 처음에는 저거 잘 될까 사람들 모일까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나정숙 전 의원님께서 일으켰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곳저곳에서 맨발 네. 걷기 운동이 좀 붐이 된 것 같은데 그건 네. 저의 착각일까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안산에서 맨발 학교 만들 때 전국적으로는 거의 붐이 막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왜 안산은 맨발 걷기나 이런 것들이 아직 모를까 이런 생각 속에서 제가 안산 맨발 학교를 만들었는데 맨발 걷기가 단순히 이제 걷기가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산책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기분도 좋고 또 몸도 굉장히 유연해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생각이 약간 좀 뇌나 머릿속에 가득하다가 이게 쭉 풀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걷기도 그렇고 산책도 그런데 근데 맨발 걷기를 하면 그게 더 강하게 굉장히 명상으로 가는 거를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도시 속에 살면서 굉장히 바쁘고 또 생각도 많고 하는 일도 많은데 그것을 비워가는 과정이 같이 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진다라는 걸 제가 체험적으로 알아서 맨발 걷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 맨발 걷기는 사실은 크게 뭐 걷기는 운동화가 필요하지만 맨발 걷기는 벗으면 되니까 벗으면 신발을 벗으면 자연과의 동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정신 건강과 몸 건강에 너무 좋다라는 것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많은 호응이 있었고 작년 2025년에는 또 공원가랑 협업을 해서 어싱 대회를 우리 안산의 제일 큰 공원
하랑유원지, 호수공원, 선부 제2공원 이런 데서 시민들과 만나는 그야말로 맨발 축제를 했거든요. 네. 근데 호응이 너무 좋았고 우리 안산이 사실은 맨발길이 하나도 없었는데 2025년에 조사해 보니까 50개가 넘었더라고요. 50개나 돼요? 네. 아. 근데 뭐 맨발길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설치물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걸을 때 아까 말씀하시는 약간 뭐 큰 돌덩어리라든가 네. 좀 다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치우고 네. 길을 만들어 쓸어만 줘도 길이 되거든요. 네. 그것들을 시민들하고 또 공원가가 같이 조금만 도와주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신발을 벗어도 안전하다. 이런 네. 측면에서 안산 50개 됐는데 엊그저께 시흥에 의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시흥에는 3개 만들었다. 맨발길. 안산이 50개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서 벤치마킹 하러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기쁘다 그래요. 네. 안산, 시흥, 하성 인근에서 이렇게 좀 공원이나 또 자연 친화적인 곳에서 같이 함께 명상도 하고 산책도 하고 건강을 돌보는 어떤 하나의 또 거점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저 집이 호수공원 네, 옆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맨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유행한다고? 막 이렇게. 근데 진짜 50개나 된다는 거는 와 많이 노력하셨네요. 네, 정말 네. 감사드리고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원했던 건데 그 그러네요. 원했던 것들을 제가 어떤 단초 네. 그리고 그 부분의 교육 그 부분에 우리 행정한테 같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네.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저가 참 기쁩니다. 네. 그러면 맨발학교는 어떻게 기수별로 지속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은 이제 맨발학교는 거점별로 해서 맨 네. 처음에는 제가 사동 한가울산에서 시작했고요. 네, 근데 네. 야산인데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으면서 그냥 거기를 한번 산책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운동이 된 산이었는데 네. 또 나무숲이 잘 되어 있어서 공기가 아주 좋았어요. 네, 그래서 네. 거기서 그냥 숲길을 걸었던 게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 시작하고 또 고잔동의 원고장 공원이 낮은 산인데 꼭 공원이 됐어요. 우리 안산에. 네, 이렇게 거점별로 호수공원도 겨울에 추웠기 때문에 비닐 천막을 해서 네, 네. 호수공원에 또 맨발 항토길을 만들고 그래서 네. 거점별로 이렇게 맨발 학교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대부동의 방아머리는 또 시아오 맨발 학교 이렇게 해서 거점별로 거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맨발을 걸을 수 있도록 제가 교육하고 같이 좀 뭔가 불편한 안전할 수 있는 것들을 개선하고 이렇게 공원가랑 녹지가랑 안산 행정이랑 같이 손을 합해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숲이 오래된 곳에 낙엽이 쌓여가지고 그게 이제 축적이 되면 쿠션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강림수목원인가에서 네. 한번 걸었는데 그 느낌을 알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무릎을 핑계대고 있지만 사실 맨발이 땅에 닿는 그 느낌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좋은 기운들이 사실 사람에게 굉장히 좋다라는 건 막연하게나마 저도 그렇습니까? 인식은 하고 있었지. 걷는 것이 자신 없어서 이제 미루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주변에서 맨발 걷기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좀 듣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된 게 결국은 또 이것이 시민의 건강을 또 네. 이롭게 하는 일이어서 또 적절하게 또 시의적절하게 많이 호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맨발 학교에 모인 여성들이 그냥 모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모이면 이제 서로 의견도 얘기하고 본인들 얘기 많이 하시죠. 네. 왜 아팠는지, 네. 어떤 분은 허리가 왜 아팠는지, 그러면서 허리가 낫는 과정, 어떤 분은 암이 생겼는데 그 암이 왜 생겼을까를 본인이 끊임없이 생각하다가 그걸 치유하는 과정, 이런 네. 것들이 하나의 한 사람만의 어떤 히스토리가 돼서 네. 또 감동이 되고요. 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나의 어떤 이야기로 연결되고 네. 저는 맨발 걷기가 사실은 자연주의 하나의 측면이다. 자연주의라는 건 우리 사람도 자연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자연 측면에서 자연과 함께 교감하고 자연 속에서 또 사람이 다 한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연결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네. 좋은 운동이고
좋은 어떤 명상이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또 방식이기도 하잖아요. 그 네. 결국은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서로 공감을 얻고 서로에게 지지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경험을 나누어서 또 그동안 자기가 알게 된 것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롭게 하는 맞습니다. 아주 순환하는 또 네. 관계이기도 하네요. 네, 순환의 관계가 되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노래를 추천을 제가 2곡을 부탁을 드렸는데 네. 어땠을까를 예. 싸이와 아이유의 곡으로 들으려고 하는데 뭐 네. 추천하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근데 그렇습니까? 노래를 부를 줄은 몰라요. 근데 노래를 부를 줄 모르는 거는 이제 제가 태어난 어떤 기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하여튼 노래가 저는 하나의 또 자연 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어떤 자연성이라고 생각해서 네. 틈틈이 노래를 듣는데 네. 싸이가 정말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지난 중앙아시아를 몇 년 전에 갔는데 거기에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싸이에 그 강남 스타일을 엄청 같이 부르는 거 보고 네. 와, 이 멀리 지구 저쪽에 중간에 네.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노래를 좋아하는구나. 음. 그 케이팝의 하나의 시초. 그래서 싸이 노래를 추천했습니다. 네. 그럼 잠시 듣고 와서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널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널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나의 옛사람 가끔 난 너의 안부를 속으로 묻는다. 그리고는 혼자씩 웃는다. 희미해진 그때의 기억을 빈잔에 붓는다. 잔이 차고 넘친다. 기억을 마신다. 그 기억은 쓰지만 마신다. 그 시절 우리의 노숙는 거의 웬만한 녹주보다 높았어. 보고 또 봐도 보고팠어. 사랑을 해도 서로에게 고팠어. 목 말랐어. 참 우리 좋았었는데 헤어질 일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라서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너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너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둘이 같이 꼴딱 밤새 맞이한 아침 홀딱 잠게 창문을 닫지 우리는 마치 창밖의 참새처럼 잠들기 싫어하는 애처럼 초등학생처럼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못 듣게 귀 속에 말을 해. 그 시절 우리의 온도는 거의 저 밑에 적도보다 높았어. 썩났어. 감기도 아닌 것이 열났어. 온몸에 어디든 귀를 갖다 대면은 맹박 소리가 귓가에 그날의 너의 소리가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라서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너 어땠을까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마지막에 너 어땠을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너와 나 지금까지 함께 했을까? 눈앞에서 살진 않지만 눈 감으면 살고 있다. 다른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내 곁에 있진 않지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 다른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네, 싸이의 어땠을까 듣고 왔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되게 좋네요. 네. 이렇게 가사가 또 이렇게 절절히 다가올 줄 몰랐네. 나이 드니까 자꾸 20대 때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제가 아침까지 양 기자의 모순이라는 소설을 읽었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이제 자기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책 주인공도 나중에 내가 그 남자가 아니라 이 남자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 어쨌든 여성들에게 정말 그 뭔가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사랑이 우선이냐 뭐 막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시절에는. 근데 요즘은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건 여성들에게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도 하면서 가정을 병행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러면서도 또 자기 자리를 잃지 않고 산다는 게 너무 여성들에게는 이게 슈퍼맘이 되게 하는 오히려 억압적으로 이제 처음엔 해방이었으나 이후에는 오히려 좀 가정생활이 억압처럼 느껴지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결혼을 늦추고 안 하고 그냥 비혼주의를 선언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안전에 대한 고민이 엄청 커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말하지 못했던 여러 성범죄의 피해 경험이라든지 또는 이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이 삶을 예전보다는 좀 많이 이야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사회 안에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모임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그 4.16 안산 시민연대가 이제 생명안전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면서 부분 워크숍이라서 영역별 워크숍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모여서 이제 워크숍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혼자서 산에 가도 될까? 우리 맨발 걷기 할 때 뭐 같이 가시니까 네. 괜찮겠지만 또 혼자서 걸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산에 혼자 가도 되는 걸까? 공중 화장실은 안전할까? 아니 기갓길은 괜찮을까? 우리 딸이 혼자 집에 들어오는데 밤길은 안전한 거야? 막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또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안산의 여러 이제 귀가 안심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예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효율성이라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좀 멈추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역전에 11시 이후에 가는 무슨 여성들이 있으면 전화를 하면은 자율방범대가 와서 집까지 안내해주고 막 이러는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그게 안착이 되려면 조례라든가 예산의 반영이라든가 또 자율방범대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어떤 것들이 좀 정책적으로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속적이지 못했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이게 정말 필요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잘 안 됐던 것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안심벨들이 다 장치가 돼 있어서 실제로 이 안심벨이 진짜로 이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도 해야 되는데 그냥 벨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 누르면 아무 소리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공동체가 좀 살아 있어야지 실제로 여성들이 혼자 다닐 때 불안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편의점에 10시 이후에 갔을 때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굉장히 위협적인 느꼈는데 그 옆에 뭐 예를 들면 동네 아저씨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그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함께 좀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바라봐주고 신고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일상에서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인식이 되면 안심한 그런 도시로서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각각의 문제, 책임으로 돌려서 여성들이 되게 더 위축이 되고 쉽지 않고 다 네 문제로 떠넘기잖아요.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네가 왜 그랬냐, 왜 그 위험한 곳에 있었냐, 막 이렇게 해서 여성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을 느끼면서 다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끊임없는 제도적인 지원과 예산 지원과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 근데 이 여성의 목소리는 20대 여성이 다르고 30대 여성이 다르고 또 아기를 또 케어하는 또 아기 엄마의 입장에서 다르고 다 다른 안전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세대별 또 계층별 아니면 또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다 다르고 예를 들면 가로등도요.
뭐 호수공원 같은 데는 가로등 다 했다. 문제 없다. 하지만 저쪽에 안산동 같은 데 골목에는 가로등이 너무 오래돼서 안 비친다. 뭐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모니터링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개인적인 어떤 주민의 문제라고 딱 해놓으면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요번에 같이 영역별로 토론회 하셨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이거를 동네별로 주민자치면 주민자치회 별로 어떤 게 불편한지 여성들이 어떤 게 가장 안심에 있어서 위협의 것인지를 좀 목소리를 담는 거에 더 자세한 그런 이야기들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전에 관한 조례 그리고 조례가 집행이 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게 너무 이제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안산의 조례가 많대요. 안전에 관한 조례가. 근데 예산이 없대요. 예산이 지금 1% 미만이 0.7%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다른 지역의 안전에 관한 예산이 2%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세월호 관련한 참사를 겪은 지역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 관련한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감시 그리고 또 그 예산 편성이 조례에 부합하게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또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하승수라는 분이 네, 맞습니다. 연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 결과로 나왔는데 우리가 이 수준을 적어도 타 지역의 2% 수준까지는 올려보는 그런 또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다 보니 아마 공약 상황으로 굉장히 많이 제한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민으로서 느끼는 그런 불안감 여러 가지를 그러면 제도화할 때 정책 제안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나한테 벌어지면 개인 민원으로 들어가지만 이걸 정책으로 바꿀 때는 어떤 집단지성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는 그 정책 제안을 하는 어떤 루트의 접근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쉽지 않다라고 많이들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민간 거버넌스 안산에서 좀 여성들이 들어가서 네.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고 발언도 좀 하고 스스로 그거에 참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그런 기회나 아니면 어떤 기구의 운영 뭐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사실은 여성 정치 참여가 너무 부족하다 해서 여성들이 직접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이제 시의원이나 이런 부분에 도전하고 또 아니면 또 그 직접적인 게 아니더라도 뭐 주민자치회라든가 아니면 의정지킴이라든가 아니면 또 유권자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도 이제 직접 선거에 뛰어들어서 의회에 진출한 사람으로서 여성 의원이라 해서 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당의 논리에 의해서 남성화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이면 여성의 어떤 목소리나 여성의 어려움을 알겠지. 그리고 여성의 대표되는 여러 가지의 안전의 문제, 인권의 문제, 조례라든가 그거에 같이 함께 동의하겠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 남성이면 다 남성화되냐? 또 그렇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성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 여성을 대변해 주는 자, 그 사람들을 찍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제 여성들의 어떤 자기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루트를 통한 또 반영이라든가 이게 가능해야 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면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라는 것들을 우리 전체적인 어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동의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여성 혐오니 이렇게 조금 서로가 서로 공격하고 또 혐오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도 같이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뭐 어쨌든 저도 뭐 여성주의를 공부한 사람이기도 하고 뭐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와가지고 사실 여중 여고 여대 다닐 때는 크게 위협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녀공학 다닌 여성들 여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막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왜 남성들하고 같이 있어서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나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최근 뭐 총 여학생회를 없애는 이 주도하는 남성들의 반란 그리고 뭐 백래시가 워낙 심해서 여성들이 무슨 말만 하면 뭐 너 페미니스트냐 이러면서 이제 거부 반응부터 보이는 20대 뭐 30대 남성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들이 뭐 좀 해보겠다고 나서면 이제 혐오 발언부터 이어지는 뭐 이런 세상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뭐 남성들하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노력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내 목소리 내고 싶고 그리고 뭐 대표성을 좀 띠고 싶기도 하고 또 민간 거버넌스 안에 들어가서 좀 역할을 하고 싶은데 여전히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좀 어렵다는 게 좀 고민이고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성이면 그럼 다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명예남성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성들 이렇게 지켜 세워주면서 남성 편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지난 의회 때 사실은 여성 청소년 네네 우리 생리용품 지원 네. 조례를 제정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여성 생리용품을 지원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여주시가 제일 먼저 네. 여성 청소년한테 생리용품을 보편화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네. 거기는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2억 정도면은 네. 거기에 여성 청소년 다 지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네. 안산은 계산해 보니까 한 70억, 60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경기도가 지원을 한 네. 60, 70% 해준다고 해서 오. 조례를 만들었더니 네. 거기에 있는 남성 의원들이 왜 여성 청소년만 지원을 받냐. 남성 청소년들은 지원 하나도 안 받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제가 우리 여성들의 이 생리, 네. 여성들의 이 월경이 네. 왜 남성 여성으로 나누어져야 되고 그리고 출산의 문제가 남성도 이렇게 보는구나. 출산을 해야 사회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네. 여성 청소년들의 생리용품에 대해서 막 눈을 치켜뜨고 왜 여성 청소년 그럼 딸만 있는 학부모들만 혜택을 받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해서 정말 네. 어려웠는데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우리 또 여성 그 활동가들과 여성 단체에서 지지를 해주셔서 통과는 했어요. 네. 근데 우리 안산이 통과가 되니까 안양, 수원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조례가 네. 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경기도가 잘 되니까 서울도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전체적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대의 보편적인 것이 확산이 되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생리대 용품을 좀 싸게 해야 된다. 네. 이거는 보편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네. 이제 조금씩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여성들의 어떤 인권 차원에 당연히 돼야 될 것들이 네. 아직도요. 네. 아직도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네. 근데 제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정말 할 말이 많은 게요. 우리 어렸을 때 월경한다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숨겨야 되는 걸로. 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여성 청소년들이 월경한다는 말을 잘 못한대요. 네. 그런 부분에 시대가 바뀌었지만 또 바뀌지 않은 것도 너무 많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출산하면서 여성들 네. 보고 왜 시집 안 가냐 막 이러고 왜 결혼 안 하냐면서 비난을 여성들한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여성들이 남성들 군대보다도 오랜 기간을 생리를 하면서 월 한 번씩 엄청난 돈을 쏟고 또 고통도 몸으로 느끼잖아요. 몸의 건강이 예. 엄청 그건 치명적인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그리고 생리대도 그냥 이제 이게 물질의 어떤 소비로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물질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여성의 건강에 엄청난 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생리대에 대한 이제 연구 발표가 됐을 때 여성들이 너무 경악했잖아요. 야, 내 몸에 이렇게 나쁜 거를 이걸 그냥 일주일 차고 있는구나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더 놀라웠던 건 이제 진짜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다. 이게 무슨 옛날 무슨 저기도 아니고 옛날에는 뭐 그 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차던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생리대 소비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 이걸 정말 국가적으로 고민해봤어야 되는데 이걸 온전히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게만 생각했다는 게
참 한심하죠. 그러면 절반이잖아요. 인구의 절반인데 그럼요. 같이 살아야 공존해야 할 여성들의 그 문제를 이렇게 남성 여성 편으로 이렇게 갈라서 생각할 부분이 아니었는데 여전히 네. 우리의 수준이 그러했다. 네. 이제 앞으로도 변화돼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네. 시간은 잡고 가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남았잖아요. 네. 한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사실 어떻게 앞으로 행보를 하실 것인지 어떤 사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지방화 네. 시대 또 지방 분권을 많이 외쳤는데요. 사실 지방 분권이 그렇게 진행된 부분은 굉장히 미비한 상황이고 이번 지방선거에 그럼 사실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확대가 될 것이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2010년에 지방의원으로 도전해서 의회에 입성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소명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이 같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연대적인 차원에서 같이 이루어졌고 또 당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됐는데 지금의 현실에서는 굉장히 계파 중심적으로 정치가 흘러가지 않는가 이런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어서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산이 지방자치 하나의 시대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이 있다면 거기에 제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우리가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을 꾸리면서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사실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지금 계속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당 제도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서 특히나 안산이 너무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본인이 소속해 있는 당을 비롯해서 정치 지형이 좀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역시 또 정당 안에도 남성 중심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계파 정치라는 게 이제 남성들의 계파로 이게 이제 또 대표되고 있어서 사실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또 당에선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쩜 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게 정당인데 그런 정당 안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어떤 정치를 소명으로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각자 좀 토론되고 그것이 공론화돼서 시민들에게 정말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산이 세월호가 일어나서 굉장히 안전에 대한 어려움을 좀 개선해보고자 많이 활동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안산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예, 모두가 안전한 마을을 꿈꾸는 지금의 지역사회 운동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으면 좋겠고 이제 지금 현역은 아니시지만 계속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또 어떤 면에서는 시민사회 안에 앞서 여러 정책들을 펼쳤던 사람으로서 또는 또 어떻게 보면 후배를 이끄는 선배로서 그런 위치에서 여러 조언들 그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계속 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또 자주 뵈야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확실히 이주혜 안산 우리 네. 정의실 본부장님의 이 프로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좀 한편 질문들도 예리하시네요. 재미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어쨌든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너무 바쁘신데, 이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안산이 이제 이주의 안산에서 이런 시리즈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다양한 영역에서 안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도시로 만들까. 그리고 살만한 도시였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이거든요. 네. 그것에 이제 공동체 라디오가 기여를 하고자 이렇게 모셨는데. 제안 하나 해도 돼요? 네, 제안하십시오. 도시와 여성에서 또 도시와 뭐 청소년도 있고 네. 뭐 도시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패널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같이 함께 토론회를 할까요? 하건 좀 토론회보다는 조금 가벼운 수다 자기 토크? 목소리를 내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정말
안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같이 네. 나누는 자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판을 벌리라는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예, 조만간 저희가 네.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역사회가 시민을 위한 사회이자 또 시민이 주체적인 역량을 발휘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살만한 도시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정숙 전 의원님과 또 앞으로 노력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 관심과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듣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88.7MHz 단원 FM이 좀 더 잘 지속되고 또 함께 시민들의 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노래입니다. 예, 추천하셨죠? 네. 김유나의 My Missing You군요. 지 드래곤과 네. 김유나가 같이 함께하는 노래.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들으면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감사합니다. 지내십시오. 네. Yeah. 아무 생각 없이 평소와 같이 보통 사람들과 만나 웃고 말았지. 밤이 되면 TV가 내 유일한 친구고 아침에가 떠오르면 이제서야 잠이 들죠. 너무 초라해 now 널 많이 좋아해 now 밤이 내가 떠난 후 파란 하늘 내 눈에 노랗게 now 뭐야 그땐 어딨어 아파해요 나 여기 있어 아니 혹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랑 아니 보고 싶어 My baby 내 맘이 울적한데 말할 사람이 없다. 나도 가끔 울 때 웃고 싶은데 곁엔 아무도 없다. Maybe I'm missing you. Oh oh. Maybe I'm missing you. Oh oh. Maybe I'm missing you. Oh oh. Maybe I'm missing you. 그땐 그랬지 우리 사이 투명하고 깨끗했지 처음에는 애틋했지 너도 그래 하면서 왜 그랬지 갈수록 유리 깨지듯 손에 낀 반지가 빛바래지듯 날 가라가래 베이듯 속박이란 사슬에 목이 죄이듯 날 좋을 줄만 알았던 너와의 기억도 풀리지 않다는 외면 상처만 남아 싫어도 헤어져란 말은 끝까지 참았어야만 했는데 싸우고 다투던 그때가 지금보다 낫을 텐데